2010년 4월 20일 밤, 멕시코만 한가운데서 BP가 임차한 딥워터 호라이즌 시추선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통제 불능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이 비극으로 배에 타고 있던 120명 중 1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발생 이틀 후 시추선은 바다로 가라앉았지만 BP는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으며 유정에서 원유가 계속 새고 있다는 사실조차 명확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의 소통은 변화하는 바다의 상황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유출된 기름띠가 수면 위로 선명하게 드러났고 언론일기가 촬영한 영상이 방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대중은 기술 보고서 대신 회사 대표의 직접적인 설명과 태도를 원했고 BP의 최고 경영자 토니 헤이워드가 공식 석상에 등장했습니다. 그의 첫 메시지는 조심스러운 어조로 회사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유출이 통제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지만 사과나 책임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사고 원인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설명만 반복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유출량 발표는 계속 변경되었습니다. 초기에는 하루 1,000배럴로 보고되었으나 이후 5,000배럴로 수정되었고 과학자들은 실제 유출량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대중은 숫자의 변화보다는 상황의 전반적인 방향, 즉 줄어드는 설명과 늘어나는 기름, 그리고 커져가는 불신에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헤이워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할 것입니다. 바다의 크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유출입니다. 와 같은 발언을 했고 며칠 뒤 기자에게는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내 삶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순간부터 이 사건은 단순한 산업사고를 넘어섰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하고 어민들은 생계를 위협받았으며 해안 도시들은 미래를 걱정하는 상황에서 최고 책임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먼저 언급하는 모습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후 기름 유출을 막기 위한 시도들은 반복적으로 실패했습니다. 돔 설치나 진흙 주입과 같은 방법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동안 BP는 사고 발생 6주가 지나서야 사과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이는 대중으로 하여금 왜 이제야 사과하며 왜 이런 메시지가 처음부터 나오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했습니다. 결국 미국 정부가 개입하여 보상기금을 마련하고 CEO 교체를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유출은 87일 만에 멈추었지만 대중의 비난과 여론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BP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했으며 회사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오늘날에도 중요한 이유는 사고 자체보다도 조직의 태도가 더 빠르게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설명에 앞서 책임감이, 기술적인 해결책에 앞서 공감이 선행되었어야 했습니다. 이 사례는 상황적 위기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핵심을 잘 보여줍니다.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은 객관적인 사실보다 그 사실에 대응하는 조직의 태도를 더 먼저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딥워터 호라이즌 사고는 사고의 규모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사고에 대처하는 말의 순서가 잘못되어 실패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메시지를 가장 먼저 전달하셨을까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건전한 답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